언니는 이미 결혼할 때 많이 받았잖아. 이제 와서 이 집까지 가지겠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를 제일 오래 모셨어. 이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나 오늘 집 팔았어요. 15억짜리 이 아파트. 오늘 아침 계약했어요. 며느리가 명의 넘기라고 할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던 내가 정작 팔아버렸다니까요. 며느리 얼굴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후련함.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은 김정숙. 올해 73이에요. 젊었을 때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노원구 중계동. 그래도 서울이잖아요. 30평대 아파트에 15억. 내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 민수는 그때 35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죠. 결혼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며느리 수진이는 첫인상이 참 단정했어요. 목소리도 곱고 인사성도 밝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할 때만 해도 정말 착한 애인 줄 알았어요. 엄마, 우리 신혼집 알아보는 중이에요. 전세 2억 정도면 괜찮은데 나오더라고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전세금은 보태줄게. 2억 정도야 뭐. 30년 모은 돈 중에서 2억은 큰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남은 생보다 자식의 앞날이 더 중요한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수진이네 쪽 하객도 많지 않았고 우리도 친척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히 치렀죠. 시 끝나고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이 손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신혼 초에는 다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차례도 지내고 가끔 주말에 놀러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수진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라고 칭찬하면 수진이는 수줍게 웃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결혼 2년 차쯤이었나? 수진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전세 계약이 곧 끝나요.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그래, 그럼 다시 집 알아봐야겠네. 요즘 전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네, 그게. 어머님,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전세금이 3억으로 올랐대요. 집주인이 1억을 더 내거나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 여유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나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죄송한데 1억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엄마. 빌려주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들한테 빌려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흔쾌히 그랬다고 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통장에서 1억을 빼서 민수한테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 내 통장 잔고가 확 줄었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이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미묘했어요. 전화 받을 때 목소리 톤이 좀 차갑다거나 카톡 답장이 늦는다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었죠.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올 수 있어요. 아, 일요일은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토요일도 바빠요. 이런 식이었어요. 전에는 어머님, 저희가 갈게요. 이러던 애가
갑자기 만나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쁘지. 자기들끼리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러겠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어요. 빨리 끊어. 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돈 달라고 했나? 아들한테 돈을 받은 적은 있어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계속 줬는데 엄마 미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돈만 밝히는 시어머니인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착한 애인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이후로 수진이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명절에 와서도 인사만 하고 방에 박혀 있거나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보거나 내가 말을 걸면 네, 아니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어요. 민수는 그런 수진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말릴 수가 없었던 거겠죠. 신혼부부니까.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또 돈 이야기구나. 나는 직감했어요. 응, 말해봐. 저희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인데 나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손주라니.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근데 수진이가 일을 그만뒀어요. 임신해서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그래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전세집은 그대로 3억인데 생활비도 빠듯하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당분간 생활비로 쓸게요. 아이 낳고 수진이 다시 일하면 갚을게요.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줘야죠.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그렇게 또 5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내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괜찮다고, 손주를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민수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작고 빨간 얼굴이 꼭 갓난아기 민수 같았어요. 나는 울면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보러 갈 수 있을까? 엄마 지금은 수진이가 산후조리 중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해요. 조금 있다가요. 그래. 그럼 엄마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갖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산후조리원 음식이 좋대요. 산후조리원.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어요. 아마 또 내가 도와줬던 돈으로 갖겠거니 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나는 여전히 손주를 보지 못했어요.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민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엄마,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수진이가 육아로 힘들어해서요. 다음에요. 엄마, 꼭 보여드릴게요. 다음이 언제인데. 나는 그저 기다렸어요. 착한 며느리니까 바쁜 거겠지. 아기 키우느라 정신없는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왜? 무슨 일이야? 애기 아픈 거야? 아니, 애기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해요. 집? 전세 살던 애들이 집을 산다고? 갑자기 무슨 집을? 수진이가. 전세는 불안정하다고 우리 집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애기도 있는데 계속 이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집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서 얼마짜리 집을 알아보는데 5억 정도요. 경기도 쪽으로요. 저희가 대출 3억 받고
2억은 저축한 돈이랑 엄마가 도와주시면 또 돈 이야기구나. 나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애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하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엄마도 생활해야 하는데. 알아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1억만이요. 1억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집을 살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1억, 또 1억. 나는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준 돈이 2억, 1억 5천만 원.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1억을 더 주면 4억 5천만 원. 내 평생 저축의 절반 가까이가 아들한테 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랬어요. 알았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도와줄게. 이제 정말 없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끼리 잘해야 해.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이 진짜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죠. 돈을 보내고 나니 허탈했어요. 통장 잔고가 너무 줄어 있었거든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30년 동안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악착같이 모은 돈이 아들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니까. 아들이 좋은 집에서 손주 키우는 게 내 기쁨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였어요. 진짜 악몽이 시작된 게 민수네가 집을 샀어요. 경기도 평촌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리 크지 않지만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죠. 나는 축하한다고 전화했어요. 민수야, 축하해. 이제 너희 집이 생겼네. 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뭘 했다고 너희가 열심히 산 거지.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결혼 후 수진이가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희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오실 수 있으세요? 집들이라니. 나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도 보고 새 집도 구경할 수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오전 11시쯤 오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뭐 준비해 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냄비 세트를 샀어요. 50만 원짜리였는데 새 집에는 좋은 걸 써야 하니까요. 손주한테 줄 옷도 몇 벌 샀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걸 입고 화장도 했어요. 손주를 보는데 할머니가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평촌까지 가는 길이 멀었어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드디어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나, 엄마야.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인사도 차갑고 웃지도 않았어요. 나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 집 참 좋네. 깨끗하고. 네, 짧게 대답하고 수진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새 가구들이 있었어요. 소파, TV, 식탁, 다 새 거더라고요. 이것도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싶었어요. 민수는 화장실 갔어요. 그래. 애기는, 우리 손주는, 자요. 그래. 조금 있다가 깨면 보여줄 수 있을까? 글쎄요. 깨워서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수진이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나는 그냥 참았어요. 사누라서 예민한가 보다 싶었죠.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집 참 좋다. 그죠? 저희 마음에 쏙 들어서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차를 내왔는데 종이컵이었어요. 집들이인데 종이컵이라니. 좀 의아했지만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사 오느라 고생 많았지. 네, 좀 힘들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다른 집들이 손님들도 올 건지 물어봤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가족만요. 가족만? 나 혼자? 그럼 친구들이나 다른 친척들은? 너희 친구들은 안 와? 친구들은 다음에 따로 부를 거예요. 이상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시계를 쳐다봤고 민수는 불편해 보였어요. 그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애기 깼나 봐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구나. 제가 볼게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민수가 말렸어요. 엄마, 수진이가 데리고 나올 거예요. 여기 앉아 계세요. 앉아 있으라고? 손주를 보는데. 하지만 나는 앉았어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니까. 한참 후에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내 손주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아기가 낯을 가려서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낯가림. 아직 어린데 벌써 낯을 가려? 네.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할머니인데.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저기서 볼게. 아기를 보면서 나는 계속 웃었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신기하고 예뻤어요. 내 핏줄이 저렇게 작고 예쁜 생명으로 태어났다니. 점심시간이 됐어요. 수진이가 음식을 차렸는데 배달 음식이었어요. 짜장면하고 탕수육. 집들이인데 배달 음식이라니. 좀 실망스러웠지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맛있게 먹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밥을 먹고 나서 나는 가져온 선물을 꺼냈어요. 이거 새집 축하 선물이야. 냄비 세트인데 좋은 거야. 수진이가 받아들더니 대충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는데 표정은 별로였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애기 옷이야. 백화점에서 샀어. 안에 수진이는 옷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작게 하지만 나는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돼요. 손주한테 할머니가 옷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수진이는 말을 흐렸어요. 내가 산 옷이 촌스럽다는 거였어요. 50만 원짜리 냄비도 애기 옷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그래, 미안. 엄마가 센스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수진이 표정은 그런 뜻이 맞았어요. 나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이제 갈게. 너희도 바쁠 테고.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민수가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아니야.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 너희 잘 살아. 나는 서둘러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휴, 겨우 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겨우 참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넋이 나갔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은 죄송해요. 수진이가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응, 그래.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 나는 이제 저 집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몇 달이 지났어요. 민수와 통화는 가끔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어요. 손주 사진만 가끔 보내왔는데 그걸로 위로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정말 심각했어요. 엄마, 저희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갑자기 왜? 구조조정이래요. 저만 잘린 게 아니라 부서 전체가. 어쨌든 이제 실직자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실직이라니. 그럼 어떡하려고? 취직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출이에요. 대출. 네. 집 살 때 3억 대출 받았잖아요.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제가 수입이 없으니. 엄마, 저희 진짜 큰일 났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절박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일 안 해. 애기 키우느라 못해요. 어린이집 보내려면 또 돈이 드는데 그것도 없고 나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돈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당분간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취직할 때까지만요. 한 달에 100만 원. 언제 취직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또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연금이 80만 원인데 거기다 저축한 돈까지 털어서 보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민수는 취직이 안 됐어요. 나는 계속 돈을 보냈고 내 통장은 점점 바닥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아니라 수진이 직접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수진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뭔데? 어머님, 이제 저희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애기 보러 오시겠다고 하시고, 저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좀 불편해요. 내가 간섭했다고. 나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들이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그게 간섭이라고. 수진아 나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집이요. 15억짜리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내 집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게 왜 그 집을 저희한테 넘기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어요. 내 집을 넘기라고. 15억짜리 내 집을.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민수한테 상속될 거잖아요. 그럼 미리 명의를 넘기시면 저희가 그걸 담보로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 생활도 안정될 수 있어요. 너희가 대출을 더 받겠다고? 네, 지금 저희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수진아, 그 집은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야. 내가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명의만 넘기시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 사시면 되잖아요. 명의를 넘기면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머님이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수진이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수진아, 나는 그럴 수 없어. 그 집은 내 평생 재산이야. 어머님, 지금 민수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실직해서 매일 취업 준비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다 가족 때문이에요. 어머님 손주 때문이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집 하나 명에 넘기는 것도 아까우세요? 손주 때문이라고? 내 손주가 짐이라는 거예요? 수진아, 그건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혼자 편하게 사시면 되지만 저희는 아이 키우면서 생활비 걱정하고 대출 걱정하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희한테 집 하나 넘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주시는 게 뭐가 어때서요? 수진아,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집 명의만 넘기시면 저희가 대출 받아서 민수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다 잘 살 수 있다고요. 사업. 민수가 사업을 한다고. 민수가 사업을 하겠다고. 네. 친구가 같이 하재요. 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대요. 취직도 안 되니까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것도 내 집을 담보로. 수진아, 나는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어머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싫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돈이 아까우세요? 집이 아까우세요? 수진아, 그 집은 내가 살 곳이야. 나도 늙었어. 내가 살 곳이 없어지면 난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명의만 넘기시라니까요. 계속 거기 사시면 되잖아요. 명의를 넘기면 내 집이 아니잖아. 그럼 나는 남의 집에 사는 거야. 에휴, 답답하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명의는 이름일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어머님,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수진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집을 넘기라고. 내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산 집을 명의만 넘기면 된다고. 계속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명의를 넘기는 순간 그 집은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민수야, 엄마, 저도 수진이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집을 넘기라고. 민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대출도 못 갚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매일 수진이랑 싸워요. 돈 때문에. 그래서 엄마 집을 넘기라고? 명의만이에요. 엄마. 엄마는 계속 거기 사시면 돼요. 저희가 그냥 그걸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그 대출은 누가 갚는데? 제가 갚죠. 사업하면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어요. 사업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업이 안 되면 대출을 못 갚아요. 그럼 집이 넘어가요. 내 집이.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줬는지 알아? 알아요. 4억 5천만 원이야. 거기다 매달 100만 원씩 지금까지 6개월. 600만 원. 합치면 5억이 넘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의 반 이상을 너한테 줬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까지 넘기라고?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수진이도 매일 스트레스 받고 애기도 있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는 계속 거기 사시면 되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진짜 고민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울을 보니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친구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영희는 나랑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친구예요. 영희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는 동네 찻집에서 만났어요. 나는 영희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들한테 준 돈, 며느리의 요구, 모든 걸. 정수가 정신 차려. 영희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절대로 진명에 넘기면 안 돼. 넘기는 순간 넌 노숙자야. 하지만 아들이 뭐, 아들이 널 이렇게 만들었잖아. 정수가 내가 아들한테 준 게 얼마야? 5억이 넘는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달라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아들이라고 엄마를 거지로 만들어도 돼? 영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나 대신. 정수가, 내가 알잖아. 너 그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낮 없이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산 집을 왜 넘겨? 명의를 넘기면 끝이야. 법적으로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도 계속 살 수 있다잖아. 누가 그래? 며느리가, 정수가. 정신 차려. 며느리가 지금 널 어떻게 대하는데 진명에 넘기면 더 심해져. 넌 그냥 빌부터 사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영희 말이 맞았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난 어떻게? 아들이 집을 잃으면 그건 아들이 해결할 문제야.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정수가, 네 인생도 소중해. 네가 살 곳도 지켜야 해. 집에 돌아와서 나는 결정했어요. 안 된다고. 집은 못 넘긴다고.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응. 나는 집을 넘길 수 없어. 뭐라고요? 미안하지만 그 집은 내가 살아야 해. 명의를 넘길 수 없어. 어머님, 지금 농담하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님,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민수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집 하나 못 넘겨주세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정말, 알겠어요.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어머님, 앞으로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뭐, 저희도 이제 어머님 몰라요.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손주도 보여드릴 생각 없고요. 수진아, 그리고 민수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래 이제 간섭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내 아들과 내 손주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일십이었어요.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거예요. 나는 매일 울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어요. 창밖만 멍하니 보다가 하루가 갔어요. 손주 사진을 보면서 또 울고 영희가 매일 전화했어요. 정수가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내가 반찬 갖다 줄게. 영희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영희가 반찬도 갖다 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뭐,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대요. 저희 이제 집을 잃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집을 잃는다고. 그럼 너희는 어디로 가려고? 모르겠어요. 일단 짐 싸야 하는데. 엄마,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번엔 돈이 아니었어요. 뭘 도와줘? 저희 당분간 엄마 집에서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시 전셋집 알아볼 때까지만요. 내 집에 온다고. 날 그렇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 집에 온다고. 민수야, 엄마, 제발이에요. 애기도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민수가 울었어요. 내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와,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네 가족이 왔어요. 짐을 가득 싣고 왔는데 다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수척해졌고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었고 손주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민수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나는 혼자 밥을 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거실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어요? 아기가 자는데 TV 소리가 너무 커요. 내 집인데 TV를 작게 보라고. 하지만 나는 소리를 줄였어요. 손주가 자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님, 제가 요리할 때는 부엌에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좁아서 불편해요. 내 부엌인데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어머님, 친구들 오시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가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내 친구들인데 내 집에서 만나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만약 집 명의를 넘겼다면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심했겠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취직이 안 됐어요. 집에서 놀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요. 수진이는 아기 핑계로 집안일을 안 했어요.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다 내가 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수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좀 피곤해서. 에휴, 그럼 제가 애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해주셔야죠. 73살, 노인보다 30대, 젊은 여자가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밥을 안 했어요. 처음으로 수진이는 황당해 하더니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당연히 내 돈으로. 어머님, 배달비 3만 원이에요. 나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줬어요. 내 돈으로 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사 먹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2달째가 됐어요. 어느 날 거실에서 민수와 수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조금만 더, 내가 취직하면 나가자. 조금만 더가 언제야? 벌써 2달이야.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어머님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그럼 어떡해? 우리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했잖아. 어머님 집 명에 넘기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았어. 그건 엄마가 싫다잖아. 에휴, 답답해. 어차피 당신 거 될 집인데 왜 못 넘겨? 고집만 세게. 내 고집이 세다고. 내 집을 지키려는 게 고집이라고. 여보, 조용히 해. 엄마 들으면 어떡해. 듣게 해. 어머님도 알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방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네, 네가 힘들다는 거 엄마도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뭐가 힘드세요?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봐야 하는 게 힘들어. 내 돈으로 너희 먹여 살리는 게 힘들어. 어머님, 나는 73살이야. 더 이상 일할 수도 없어. 연금 8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너희 때문에 매달 300만 원씩 나가. 내 저축이 바닥나고 있어. 그럼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나가라고요? 아니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날 좀 사람 대접해줘.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좀 인정해줘.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사람 대접 안 했어요? 수진이가 발끈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엄마 말은 안 듣고 대답도 없고 엄마가 뭘 해도 불만이고. 그럼 어머님은 저희가 불만 없이 여기 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집도 잃고 여기 얹혀 사는데 얹혀 산다는 게 그렇게 창피해. 그럼 나가든지. 어머님, 민수가 나섰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지금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왜 나는 이해 안 해줘?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엄마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엄마니까 희생해야 한다고. 알았어. 엄마니까 그래야 하는구나.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 집이신가요? 노원구 중계동이요. 15억짜리 아파트요. 아, 네.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이 집을 보러 왔고 가격을 정했어요. 요즘 시세로는 14억 8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더 빨리 팔릴 거고요. 금매로 해주세요. 네. 금매요? 그럼 14억 5천 정도로. 상관없어요. 빨리 팔아주세요.